XSFM입니다. I, D, W, K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허영인 회장이 안전경영을 약속한 후인 2023년과 2024년 각각 176건과 14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나도 쉬쉬하는 문화를 가진 기업에서 그 정도면 실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얼마나 많을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SPC에서 빵을 만들던 직원이 일터에서 죽는 이유를 고민해보는 2025년 7월 첫째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것은 알기 싫다 60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순서입니다. 저는 건조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우리 방송만 오래 들으시는 분들은 빠바 노조 지회장이 나온다니까 네. 파리바게트의 노조는 저 노조 하나밖에 없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 그랬어요. 방송만 들었을 때는. 아니죠. 아니죠. 한국은 복수 노조를 허하고 있고 네. 임종린 지회장이 일하는 회사에도 다른 노조가 있으며 그 다른 노조의 조합원이 임종린 지회장이 있는 노조보다 노조원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34배 많습니다. 네. 복습 한번 해봅시다. 네이버 지회장이 나왔을 때 제가 허구한 날 강조했던 게 뭐죠? 네이버 노조의 가장 특이한 점은 전 계열사가 단일 노조 소속이라는 거였습니다. 드문 경우죠. 네. 그래서 계열사별로 다른 짓을 못하게 온 계열사에 있던 노조원들이 다 몰려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 계열사들끼리 하는 일이 같으면 가급적 처우도 같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함께 싸웁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힘입니다. 대기업은. 공동이익이 생기죠. 네. 때로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많이 만드는데 어떤 계열사들은 하는 일이 비슷하거든요. 그럼 그 계열사는 왜 만들까요? 어떤 계열사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간접 고용의 마법이죠. 기업 총수들이 아주 좋아라 하는. 다른 계열사들은 노조가 있을까요? SPC에? 있습니다. SPC의 계열사 알아보기 한번 해볼까요? 트렌디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SPC의 계열사 중에 가장 중요한 회사로는 파리크라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리크라상 아시죠? 시내에도 좀 비싼 시내에만 있는 빵집이 있습니다. 빵도 비싸고. 파리크라상 아래에도 계열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파리크라상이라는 회사가 거느리고 있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커피숍 바스쿠치, 그리고 라 그릴리아, 그거 뭐 하는 데지? 고기 굽는 데인가? 네, 양식집이죠. 네. 좋아요. 양식인가? 양식집이죠. 네. 순간 뭐 물고기 기르는. 그리고 쉑쉑 버거 한국 사업부 프랜차이즈도 이 계열사고요. 네. 이 계열사 중에는 빵을 만드는 SPC 삼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옛날 삼립제과죠. 이 회사도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즐겨 가던 계란 들이킨 거 아주 맛있게 잘 내놓는 에그슬러시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있었군요. 네, 저도 전문적인 건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데 네. 조그맣고 두꺼운 빵을 2개로 잘라가지고 안에 계란이랑 이것저것 넣어서 주는데 겁나 맛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떡카페 프랜차이즈 비즌 이 소속입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불매 리스트를 정리를 하실 때 아니 이것도 걸린단 말이야? 하고 그리고 다 많은 기억 분들이 못 하시게 되죠. 네, 놀라셨죠. 예. 그리고 빵을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들을 다 지금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요. 예전에 모 유업 회사가 한번 유업회사. 네. 갑질 논란을 빚은 다음부터 네. 이 사람들이 내놓는 우유나 관련된 식품의 패키징에 자기 회사 이름이 엄청 작아졌어요. 교묘하게 가리거나. 그래서 어느 회사가 네.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수준. 저는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뭐 마트 PB 브랜드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SPC 브랜드에 소속된 프랜차이즈들을 찾아보는 일이 상당히 힘듭니다. 본사가 자랑을 안 하죠. 수고롭죠. 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까먹는 게 있습니다. SPC 브랜드가 음식 프랜차이즈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SPL이라는 아직 덜 했다. 저 계열사들. 음식 얘기 아직 하고 네. 있군요. 샤니라는 회사가 있죠. 여러분. 호빵. 예,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호빵 만드는 회사 네. SPC의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BR 코리아라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BR은 무엇일까요? 베스킨 라빈스입니다. 베스킨 라빈스의 본사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베스킨 라빈스와 던킨 국내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SP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생지만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지는 뭐죠? 반죽이죠. 네. 예. 그리고 빠바나 던킨에서 결제할 때 여러분 해피포인트 있으세요? 하는 질문 속에 그 해피포인트를 운영하는 아,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회사도 SPC 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랬군요. 그건 처음 알았네요. 식음료 프랜차이즈들이 포인트 영업을 하는 것은 광의의 금융업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돈 있게 됩니다. 광의의 말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임종린 지회장이 일하던 PB파트너즈라는 회사는 제빵 인력 양성하는 회사라고 겉으로 알려놨습니다. 자회사죠? 근데 임종린 지회장은 그냥 빠바의 제빵사였잖아요. 그죠. 예. 즉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노조가 없냐? 거의 다 있네요. 놀랍게도. 네. 우리가 지금 임종린 주회장 잠시 후에 만날 텐데 그 전에 임종린 주회장이 우리 진희한테 보내준 자료가 있는데 아마도 2021년에 국정감사 때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인가 봐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예, SPC. 니들 조합원 현황 가져와봐. 니들이 무슨 상생 경영이야. 가져왔어요. 쫄래쫄래. 파리크라상은 전국식품산업노련 파리크라상 노조 한국노총 소속 3,705명의 조합원이 있대요. SPC 삼립은 한국노총 노조가 2개나 있어요. 전국식품산업노련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네. 각각 1,344명, 414명. 샤니 전국식품산업노련 샤니 노조가 있습니다. 993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SPL 전국식품산업노련 SPL 노조가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1,045명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노조가 있는데 사망사고나 끼임사고 같은 게 있었을 때 언론에 보도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유가족 취재가 안 되도록 막는데 노조가 화를 안 낸다? 황당한 일이죠. 네, 노조가 저항을 했고 분노했다는 소식이 안 들어옵니다. 정말 열심히 저항했으면 어떤 상이 돌아오느냐. 한국경제나 매일경제가 기업을 걱정하는 기사를 써줍니다. 전 그런 기사도 못 봤습니다. 아, 이번에는 그쵸. 뭐 가맹점주 뭐 매출 떨어져 이런 것도 예전보다 많이 없죠.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은 단어는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련입니다. 노동자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사업장에 같은 노동조합 소속의 같은 단위노조 소속의 노조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SPLG에는 SPL이라는 곳은 사망사고가 난 적도 있는 곳인데 재미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전국식품산업노련 한국노총 소속의 SPL 노조는 1,045명의 조합원인데 민주노총 소속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SPL지회라는 노조가 있는데 여기는 인터뷰를 좀 하고 다녔거든요. 그랬죠. 조합원 수가 13명입니다. 13명이요. 네, 거의 뭐 99대 1 정도의 세력이죠. 네. 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심지어 사망자가 한국노총 소속이었죠. 저희는 모르는 척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알실에서는 이미 임종린 지회장을 통해서 민주노총 화성식품노동조합 지회 소속의 조합원들을 한국노총 노조 쪽으로 빼가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간 간부들이 일부러 밥을 사 먹이고 고기를 사 먹이면서 그런 걸 설득하거나 영업하고 있는 데에 파리바게트에 제빵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제빵사를 간부가 찾아와서 네. 업무 중에 말을 걸거나 다른 노조 어때요 하면서 네. 그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로 녹음해서 들려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노총 노조는 왜 민주노총 조합원을 빼가려고 했을까? 더 강성한 싸움을 하려고? 99대 1인데 쪽수를 모으려고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쪽수를 모았는데 왜 강성하게 싸우지는 못했을까? 이 질문이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선 제빵사 출신이고 이번에 사고가 났던 공장의 노조원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이 단 한 명도 없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의 노조원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공장을 지회장 본인도 체험을 못 해봤으니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표현하기도 어렵고 하는 일이 완전 다르시죠. 네, 혼자 찾아가면 쫓겨날 거고
심지어 정당과 노조와의 대화에서도 비공개로 전환했을 때 임종린 지회장은 쫓겨났었대요. 그렇죠. 도무지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임종린 지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가름말을 잘 타는 게 중요합니다. SPC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니 그래서 임종린 지회장은 어디서 뭐한대? 이렇게 시작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임종린 지회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내 몸이 반기는 선물 로하스웰,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 용산에서 실외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우리 땅의 깊은 맛 콕지버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유당을 제거해 속이 편안한 WPI 단백질, 장 건강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 뼈 건강을 위한 원료까지 함께합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게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프로틴 & 이뮨. 제조원 한국바이오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로아스웰 프로틴 & 이뮨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잘 챙겨야 하는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그렇답니다. 너는 네. 예, 필요하고. 네. 그렇죠. 필요합니다. 네.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건 또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 프로틴을 무작정 그냥 좋다고 먹으면 신장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 프로틴이나 너무 그걸로만 대체하게 되면은.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그 단백질 자체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걸 조심해야 그쵸. 하기도 하고. 그것도 문제죠. 하지만 뭐랄까 자연스러운 상태의 현대의 인생을 영위를 하다 보면 단백질을 챙겨 먹기 어려운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또 소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가끔 챙겨 먹을 때. 소화 흡수력이 높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과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매우 적은 식물성 단백질을 6대4 황금 비율로 조합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백질 비슷한 것만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당을 제거한 WPI 단백질도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선수용으로도 많이 파는 자재입니다. 네, 저도 약간 이래서 저는 소고기를 소화를 좀 잘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좀 먹으면 늘 다음날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유당도 비슷한 분들 많으시죠? 네. 배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아미노산 스코어 식약처 기준이 85점인데요. 여기서 로아스웰 프로틴 & 이뮨은 120점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만점 제도가 아닌가 그런가 봅니다. 봐요. 네. 깜짝이야. 아무튼 식약처의 그 평균 기준을 굉장히 상회한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연과 프락토 올리고당을 함께 넣어서 면역 기능과 장 건강까지 함께 챙겼습니다. 런칭 이후에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프로틴 & 이뮨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네요. 1+1입니다. 가격이 제법 세서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또 여름에 이런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꼭 다이어트 용도가 아니라 그냥 건강을 위해서라도 XS몰에서 제대로 된 단백질을 섭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런 잔소리.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이건 지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운동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21세기) 노동운동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북 좋게 된 땡땡땡. 임종린 주회장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건조해톤 처음 뵙죠? 한 번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스쳐 지나가듯 뵀어요. 아, 그랬나? 네. 제가 출연자일 때 잠깐 뭐 말씀 나누시고 나가시는 길에 마주쳤어요. 네. 하지만 방송으로 많이 뵀죠. 네. 뉴스에서 많이 뵙고. 이제 우리 이제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이 얘기를 다루는 게 되게 저 시장에 가면 같죠. 그동안 있던 일을 수년어치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돼요. 예. 저는 지겨워 죽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늘 청취자는 유입되고 빠져나가니까 그간의 이야기. 옛날 옛적에 일을 안 할 때는 그냥 유튜브를 붙잡고 누워있던 젊은 제빵사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노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잘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월 나와야 되는 수당 5만 원이 안 나오니까 급발진해서 자구책을 찾아서 전국을 헤매다가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노조를 직접 만듭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국노총 소속의 다른 노조가 와서 노조활동을 방해를 하고 회사가 원하는 회사 디펜스를 해주는 것 같은 모습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일부 막 중간급 직원들이 저인망으로 제빵사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탈퇴해라, 한국노총 노조를 가입해라 이런 권유를 하고 다니면서 이걸 회사 고위층이 독려하는 모습도 발견됩니다. 인류애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자주 하다가 이렇게 몇 년이 지났죠 지금? 8년 차예요. 8년이요. 8년이 지났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중입니다. 진짜 전래동화처럼 압축적으로 정리해 주셨네요. 물병 3개를 던졌어요. 이게 네. 앞에 그 프론트에서 맨날 겪는 사람은 이렇게 잔인하게 쉽게 짧게 정리하지는 못하는데, 네. 예, 그 옆에서 구경하던 저는 이렇게 봤고요. 앞에 광고 시작하기 전에 이 사고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네. 보통 이제 그 방송국에서 지회장님 같은 분들을 모시면 이제 전문가한테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죠. 그렇죠. 왜 그런 거 같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기자님들이 많았죠. 네. 근데 사실 제가 파리바게트 현장 제빵 기사지 공장에서 일해보진 않아가지고 그렇죠. 사실 관련 인터뷰 하는 걸 대부분 좀 많이 거절을 했었거든요. 업무가 다른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괜히 또 잘못 말할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래서 SPL 지회나 던킨도너츠 지회 분들이랑 좀 많이 소통을 하고 이제 좀 말할 수 있을 정도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공부해 왔어요. 예. 저도 근데 이제 어쨌든 SPC 내에서 일하고 이제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내 분위기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2년도에 그 SPL에서 노동자가 이제 죽고 나서 마치 회사가 이제 크게 막 바뀔 것처럼 막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하고 맞아요. 막 100억을 쓰겠다 하고 그래서 막 진짜 현장이 바뀔 것처럼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실 크게 노동자들은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그렇게 크게 체감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노동조합이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제대로 지금 한 번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를 않은 거예요. 저희는 이제 허영인 회장이 가장 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냥 그 계열사 사장 정도가 재판에 회부가 됐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SPL 1심 결과가 났거든요. 근데 그 법인은 벌금 1억. 사실 회사한테 1억은 큰 돈도 아니지 그렇죠. 않을까요? 노조 이간질한테 더 많은 돈을 썼을 우리가 것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 사망 사고요? 네. SPL 22년도에 일어난 SPL 네. 산재 사망 사고가 1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났는데 법인은 1억 벌금을 받았고 그리고 대표이사는 그 징역 1년의 집행유예. 사실상 뭐 일상을 되찾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SPL 지회장님이 현재 지회장님이 언론에 바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옆에 같이 있었는데 네. 언론에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지회장님이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네.
사고 또 날 거다. 어느 계열사든지 간에 분명 이 사고 또 난다. 왜냐하면 현장을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 인터뷰를 하시고 나서 거의 한 지금이 5월달이고 5개월 만에 사고가 난 거예요. 5개월이요? 그 인터뷰를 하고 5개월 만에 사고가 난 거예요. 판결이 나고. 네네. 예.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현장에서 방금 전에 하셨던 질문처럼 뭐가 바뀐 거냐, 바뀐 게 있냐 이제 물어보면 SPL 지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 그때 사고가 그 뚜껑을 교반기에 뚜껑을 덮지 않고 인터락을 설치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던 거였는데 그 네. 부분은 개선이 됐다. 그 지난번 사고에 대한 설명이 잠깐 필요한데 네네. 그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속 관련된 재료를 네. 섞는 기계 소스 교반기. 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도 으스러지고 부서질 수 있는 아주 거대하고 센 기계죠. 거기에서 돌아가셨던 건데 직원분이 네. 그 기계는 고쳤다. 네, 그 기계들은 이제 개선을 했지만 그 외에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 막 쫓기듯이 일을 하고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그 최근에 지회장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게 그 올해 초에도 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고조차도 그냥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절단 사고였거든요. 2025년 네. 초. 예, 그냥 넘어갔다고 하고 또 방송에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위생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그 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냐 저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전히 생산 속도만 중시하다 보니까 그 기계조차도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계가 멈춰야 청소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간조차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그 SPL 지혜랑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화가 났던 게 그 SPL 산재 사망 사고 났을 때 그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사고가 난 현장에 같이 일하던 노동자들을 시체를 수습했던 그 노동자들을 그날 바로 다시 출근을 시켰다.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공분을 하셨었는데 저 방송에서 나왔죠. 네, 그때 그 관리자들도 마치 이제 뭐 다른 직책으로 이제 보내면서 약간 징계성처럼 이게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 한 1, 2년 있다가 다시 다들 제자리로 돌아왔고 특히나 지회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그 업무를 실제 시킨 그 관리자를 지회장님이 근무하시는 라인 그 관리자로 배치를 했다 하더라고요. 교체가 안 됐어요? 네, 교체가 안 되고 심지어 지회장님이 있는 라인에 이제 관리자로 배치를 하니까 네. 지회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이제 노동자들이 보기에 아무 일도 없었다. 바뀌는 거 없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괴롭힘처럼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저는.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얘기하면 SPL 같은 경우는 그때 너무 낮은 형량이 나와서 판결문을 받아서 읽어봤는데 판결문을 읽다 보니까 그 노동조합에서 그 한국노총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선처를 요구하는 그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형량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바꿔내야 하는 그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오히려 회사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쓰고 샤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기소조차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3년도에 돌아가신 분. 사망사고가 기소가 안 네, 근데 그분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거기에 이제 노동조합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입장이나 이제 그런 것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그냥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의 시사 프로처럼 들으시면 되게 정말 드라이하게 느끼고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방금 임종린 지회장이 설명하신 게 얼마나 사람 까무러치는 얘기냐면 네. 지난번 사망 사고가 나서 온 나라가 뒤집어졌던 그 뉴스 이후에 판결 나온 것이 사업장이 SPL입니다. 네, 맞습니다. SPL이 뭐 하는 회사죠? 파리바게트에 생지를 한 7-80% 납품하는 그 거대한 우리나라 동양에서 가장 큰 반죽 공장이래요. 그 빵반죽을 동양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에 노조가 있는데 여기 노조는 한국노총 노조가 대다수인데 이 노조에서 기계 끼어 돌아가신 분 직원이 자기 동료가 나왔는데 회사를 선처해달라고 했다. 탄원서를 내달라고 했다. 이게 뭐 우리가 보통 그 성폭력이나 스포츠 학원 폭력에서 가끔 보는 얘기잖아요. 네. 피해자들이 계속 지내야 되다 보니까 추가 피해가 두려워가지고 탄원서를 써줘서 가해자가 쉽게 풀려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상황.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은 노동조합원들 스스로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회사가 권유했거나 회사가 최소한 접촉했을 겁니다. 그런 거에 집중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는 그런 사고를 쳐놓고도 반성은 안 하고. 접촉 정도가 아니라 저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조직했다라고 봅니다. 안 그러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겠어요. 아 그런 뜻의 아유셨군요. 나랑 하루 이틀 거래합니까? 맞습니다. 예. 순간 네. 네. 그럼요. 그 얘기가 중요한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늘 어려운 게 이번 시간에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노조가 왜 회사 편을 들지? 저기 나온 저 임종윤이랑 저 사람도 노조 아니야? 이걸 지금 8년 동안 얘기해도 힘들어요. 네. 그걸 제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임종린 지회장한테 역설을 했는데 임종린 지회장도 설마 네가 생각하는 대로 회사가 돌아가겠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던데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표정으로. 네, 저는 2020년대 말에 언론이 반드시 정치권이 반드시 이해하고 사람들한테 퍼뜨려야 하는 메시지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조는 노동자 편이 아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또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나왔을 때 직원들은 퇴사를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주제부터 던져놓고 그래요. 두 번째 질문에 이미 답해 주셨군요. 지난번 사고 관련해서 개선했던 거는 직접 문제가 됐던 그 기계에 안전장치 해놓은 거밖에 없다. 그렇다면 회사의 입장은 그거죠. 왜 이렇게 죽국을 해? 이 정도의 태도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기만 바랍니다. 점잖은데요? 네. 칸막이 해놓으면 됐지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SPC가 이 문제에 있어서 중대재해 기업의 영역에 있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알아서 스스로 하도 빌런이 되다 보니까 이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기자들도 두 가지예요. 하나, 회사의 홍보 라인들에게 밥을 얻어먹기가 어색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얻어먹었다고 해서 이 기사를 안 쓰기가 어려워요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스크 입장에서는 이 회사 편을 들어주는 것보다 이 회사를 때리는 쪽이 조금 더 이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막장인 행동을 했고 너무 전국민적인 공분이 있으니까 좋아서 장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맞아 들어가서 화요일 새벽에 YTN에서 단독이 나왔습니다. SPC 내부에서 증언을 얻어냈습니다. 기계가 원래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기계인가요? 이 기계가? 네, 들어가면 안 되는 기계이고 그게 사진으로 보면은 엄청 그냥 작게 보이는데 겁나 큽니다. 엄청 큰 기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는 기계이고 제가 사고가 난 이후에 저는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기계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던킨도너츠 지회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 기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는 어떻게 괜찮아요? 거기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지회장님이 하루 쉬고 출근을 했더니 그 기계에 문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문을 달아놔서 사람들이 근데 거기 왜 문을 달았는지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에 문을 닫았다고요? 네, 들어가지 말라고.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윤활유를 뿌리게끔 작업을 시키다가 사고가 나니까 사람이 못 들어가게 문을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게 뭐야? 공장 사람들한테 설명도 없이 노동자들한테 설명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안전조치 취해야 되니까 어쨌든 문을 달아놓고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무슨 버튼이 문을 열었더니 문을 열자마자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가 됐대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한 거죠 회사가 이제서야.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그 기계가 왜 문을 설치했는지 그리고 문을 설치하면 정지가 되고 만약에 정지가 되면 그 기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노동자들한테 아무런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 기계를 재가동시키는데 한 2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다른 방법을 몰라서.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기계 기사에 보니까 아래쪽으로 보이는 공간에 몸을 숙이고 들어갔다 이러는데 그럼 애초에 구조 자체가 들어가기 편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을 이제 달아놨다는 건 마치 이제부터 여기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걸 열었더니 동작이 멈췄다. 너무 아이러니하고 이해도 안 되고.
어쨌든 오늘 기사가 이제 이렇게 나서 예전에 일했던 노동자들이 나도 들어가서 일을 했었어요라고 네. 이제 오늘 증언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 건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부 증언이 아무것도 안 나오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이 사건에 관심 있으셨던 여러분들 관련한 취재 내용을 보신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네. 심지어 이거를 가장 그나마 밀착해서 취재한 MBC 스트레이트 팀이 있었는데 직원들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저는 이거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맞아요. 거의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 직원들밖에 촬영 못했어요. 일개 직원이라 인터뷰를 할 수 없어요라고 하시면서.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많은 직원들 입단속을 다 했단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이 사고가 난 다음에 한 달 반 동안 공장 안에 있는 직원들 입을 막은 것도 비인간적인데 전직 직원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 입은 어떻게 막았지? 한 달 반 만에 지금 YTN을 통해서 터져나왔어요. 전직 직원 2분 인터뷰를 따신 거예요, YTN이. 그럼 저는 그러니까 언론사의 생리를 알면 이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네. 한 달 반 동안 찾아 헤맸고 설득한 거예요. 아, 그죠. 이게 이렇게까지 힘들 일이에요? 찾는데 한 달 반이 걸린 게 아닌 거죠. 예. 이게 어떤 기계고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취재하는 것도 이렇게 곤란한 거예요? 누가 맡고 얼마나 열심히 맡고 있느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민첩하게 움직인 거죠. 예. 이건 그냥 화났다는 얘기를 한 거고, 저도 이제 공부한 걸 살짝만 말씀드리면, 네. 사진을 한번 찾아봐 보세요. 사고가 나서 이제 양모 씨께서 돌아가신 그 기계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는 건데, 저도 이제 설명 듣고 하니까 조금 알게 된 게, 네. 거대한 빵을 만드는 공장에 빵을 만드는 라인은 각자 다르고, 그 다음에 빵은 뜨거우니까, 네. 그거 뜨거울 때 모든 빵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냉각시키는 거대한 기계가 있다. 시키는 기계. 예. 그 공정에서 최종 2개 정도는 모든 빵이 다 들어가는 거죠. 포장이랑 냉각.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기계인데, 자, 1번. 우리가 얼마나 기대가 없는지, 이 노동 환경에 대해서. 김영균 씨 사고가 터졌을 때, 언론이 가장 많이 말한 건 2인 1조라도 지켰으면 사람 안 죽었다. 구의역 긴군 사고 나왔을 때. 2인 1조. 근데, 김종린 지회장 얘기 몇 번 들어보고 취재 몇 번 보고 난 다음에 전 느꼈어요. SPC한테 2인 1조 바라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인 1조도 잘 못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킨다 치자. 그러면 사람이 유지관리를 하러 들어갔을 때 멈추기라도 하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을 멈추는 시간이라도 둬라. 그 두 가지가 다 안 돼야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간다는 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예. 선수 작업을 하는데 이걸 완전히 멈추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임종린 지회장이 처음에 설명을 너무 명쾌하게 해주셨는데 기계도 빨리빨리 기계도 혹사시킨다. 여기서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 사고가 난 시각 새벽 4시죠? 네, 새벽 4시였습니다. 그때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돌리고 기계도 돌리고. 그때 쉬는 시간도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는 지켜졌을까? 아니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지키기 시작했으면은 자랑하느라 홍보 자료를 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직까지 그 업무 정지 상태죠? 지금은 네. 풀린 걸로 알고 이제 있습니다. 풀려 네네. 있나요? 네. 지난주쯤에. 네. 네. 시화 공장하고 이제 여기 이 되게 큰 기업이라 계열사가 엄청 많습니다. 공장도 엄청 다수고 모든 공장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SPC가. 그랬더니 568건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고 그중에 341건은 개선 조치가 됐고 나머지 미흡 사항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개선한다고 하고 뭐 이런 거를 언론한테 많이 알렸어요. 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린가 봐요. 우리 대본에 믿어도 되냐라고 써있는데 제가 그렇게 묻지 않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 대본에 어떻게 써왔냐면 전혀 네. 믿지 않습니다. 라고 적었거든요. 답변 준비해 오셨구나. 왜냐하면 일단 저는 어쨌든 저희 노동조합은 그렇다 치고 SPL이랑 던킨도너츠는 공장 노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이 논의에 함께 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아예 거기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냥 이분들이야말로 당사자들인데 기사로 지금 이걸 계속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를 모르고. 네. 안전점검 뭐 과정이나 네. 결과를 전혀 모르신다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선처를 구하고 뭐 탄원서를 써주는 노동조합이랑 함께하는 안전점검? 이게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자, 참고로 그 사고가 이번에 난 샤니. 시화공장. 네. 시화 공장이 있는 샤니. 삼립. 삼립. 네. 죄송합니다. 이게 회사가 많아요. 이 회사가. 헷갈려요. SPC 삼립인 거예요. 그죠?
이 회사는 주식회사 SPC 삼립. 여기는 지금 임종린 지회장이 있는 노조,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이런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지회장이 있는 그 노조는 민주노총 화성식품 노조 소속 노조고, 네. 그 공장이 있는 SPC 삼립의 노조는 한국노총 노조예요. 민주노총 노조원이 한 명도 없어요. 조합원 전원이 한국노총 노조예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 조합원 전원은 현재까지 그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고, 일개 직원이라. 네, 외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폭로하고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저희는 본 적이 없으며, 네. 성명문조차 나온 적이 없죠. 관련된 집회를 했으면 언론이 취재를 했을 텐데 그것조차 본 적이 없고, 즉 노조로서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노조가 해야 할 것 같은 그 어떤 일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노조가 있고 그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노총에 어떤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 반째 안 나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땐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뭐 위원회 구성 그리고 뭐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뭔가 내용이 흘러나갈 것 같은 사람들은 아예 참여조차도 시켜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스트레이트 보면서 혼자 막 헛웃음 쳤던 게 뭐냐면 뭔데요? 그 공의진 노무사님 나오셨잖아요. 네. 네, 저희 방송에서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분이 그 사진을 공개하신 게 안전 교육이다 뭐 이러면서 여러 명이 모여서 손가락으로 이거 위험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진을 찍어서 단톡에 올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저는 웃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공의정 노무사. 네. 너무나 우리 회사다. 네. 너무나 우리 회사가 시킬 법한 안전교육이다. 네. 그리고 그게 전부였을 거다. 사진만 찍기 위해서 모여봐, 찍어, 올려만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명히 했을 게 뻔하고 그런 식의 안전점검은 솔직히 믿을 수가 없다. 공의정 노무사를 만나서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긴 할 텐데, 네. 지회장님이 해주신 얘기는 그거죠. 스트레이트 보시면 나오는데, 커다란 공장이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서로 정리를 해서 반성문 따위를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이런 걸 살펴봤고 이런 문제를 발견했다. 시정했습니다. 네. 그런 문서에는 사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장에 있는 그 제빵 공장의 기사분들, 테크니션 분들이 모여가지고 여기가 문제고 이런 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진을 찍어요. 네. 그 중에 거기 들어가서 거기 사업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러 취업을 하신 노무사 한 분이 껴 있습니다, 거기에. 네. 그 얘기 내일 해볼 거고요. 요거 약간 잡담인데 네. 좋아요. 그 스트레이트 나가고 나서 그날 저녁에 네. 연락이 좀 막 온 게 화섬에서 위장 취업 시킨 거냐 막 이런 노무사 분은요? 네. 뭐 전들 뭐 역시 악의 축이시군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임종린 지회장 뭐 저 엄마나 뭐 반려자도 아니고 임종린 지회장 어떻게 100% 믿겠습니까만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로는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은 화섬이 그 정도 역량이 있지 않다. 그럼 참 좋겠다.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화성은 그 정도 역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래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노조는 노동자 편이니까. 그래도 사고가 저렇게 많이 나고 딱 일터에서 다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이 딱 일터에서 일 문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데인데 왜 노조들이 임종린 지회장네 노조랑 같이 의견을 맞춰가지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이런 거 안 하지? 저희는 같은 목소리를 내길 바라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샤니 산재 사망 사고가 났을 때 SPL은 앞에도 설명했지만 그 안에 소수지만 민주노조가 있다 보니까 안에 근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이제 목소리가 나왔는데 1년 후에 샤니에서 이제 노동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내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어떻게 한 분이 이제 내부에서 그 와중에도 참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이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안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희 똑같이 얘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SPL 산재 사망 사고가 나고 회사의 여러 가지 대응 문제 때문에 불매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실제로 진짜 회사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느낄 정도의 불매 타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도 괜히 본인이 입 놀렸다가 뭐 이게 뭔가 기사라도 한 개 났을 때 불매가 커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내부 단도리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거죠. 그래서 그때 SPL 산재 사망 사고 때에도 SPL 지회 간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었어요. 내 옆에 동료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금 이제 나의 그 생계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그거 걱정하면서 저렇게까지 입을 다물 수가 있지 하면서 그때도 많이 상처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샤니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PL 제빵공장 2022년 가을 사고는 정말 참혹한 사고였는데 그 사고에다 대고 이런 이제 정치적인 원리가 끼어든다는 걸 말하는 것도 아직까지도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임종린 지회장의 견해에 맞춰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정치가 사람을 다루는 방법.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정책을 밀어넣기 전에도 야 너네들 여기에 반대하면 북한 쳐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겁주는 마법의 열쇠 같은 게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연대에서 같이 싸운 다음에 SPC가 무너진다 치죠. 이거 우리 지난번에 제가 임종린 지회장 만날 때도 얘기했던 것 같고 임종린 지회장한테도 제가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들고 다른 직업, 다른 직장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더 안전한 직장에서. 근데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겁먹은, 그러니까 좀 긴장했다고 할 수 있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저 직원분들 입장에 들어가 생각해 볼까요? 이해됩니다. 여기는 아시아에서 탑급을 달리는 거대한 기업인데 여기가 그렇게 망해버리면 내가 어딜 가?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왜 여기 아닌 다른 데는 더 영세하고 그런 곳들은 상황이 더 좋지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 직원들의 공포를 이해하고 그걸 악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렇게 악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지?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누가 죽어도 입 다물어. 그나마 여기가 제일 나은 거야. 예. 그렇게 악순환이 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노조인데 다시 한번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엄청나게 다수가 거의 모든 계열사의 SPC 계열사에 있는데 누구 하나 반발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일단 깔아놓고 광고를 듣고 와서 좀 더 길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프리미엄 미국산 WPI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6대4의 비율로 만들고 장 건강, 정상적인 면역 기능, 뼈 건강을 위한 원료까지 함유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프로틴 & 이뮨. 제조원 한국바이오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데스크탑 광고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데스크탑 사기 좋은 시즌입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그냥 헤엄쳐서 오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 정도 습도면 그냥 헤엄쳐도 될 것 같은데 그럼 관절에도 무리가 덜 올 것 같고. 네, 대구 출신이 저런 말 하면 지금 더운 거란 얘기입니다. 더워요. 네. 습도 정말 대박이고 태양 너무 강렬하고 이불 밖은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이불도 못 덮겠어요. 밤에. 그렇습니다. 이불은 천장에 띄워놓고 싶죠. 네, 그냥 침대에 누워있기만 해야 돼요. 침대 밖은 위험합니다. 그런 무더운 여름에 컴스테이션에 데스크탑 한 대만 있으면 내 방 안에서 세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의 구성을 드디어 저는 완성했어요. 뭔가요? 물론 에어컨도 필요하죠. 네. 에어컨과 데스크탑과 모기 팔찌가 있으면 모기 팔찌요? 네, 하루 종일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못해요. 네. 중요하죠. 몰입이 중요하죠. 네. 그 어떤 게임도 무리 없이 소화시키는 라이젠 5, 지포스 4060을 탑재한 모델 2, CPU는 인텔이지라고 외치는 덕후를 위한 코어 i5 14세대와 지포스 4060의 모델 3가 준비되어 있고요. 라이젠 7과 극강의 그래픽카드 라데온 RX 9070 32GB 램 1TB SSD 하이엔드 PC 모델 4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한 온라인 게임은 당연히 돌아가고요. 사무, 가정용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대탑 가성비 제품인 모델 1도 있습니다. 저는 사무 작업도 집에서 하고 게임도 하고 에어컨만 잘 안 돌리고 있네요. 네.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저 이번에 요파시 사연 중에서 쿨링 문제로 선풍기를 켜야만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에어컨을 콘솔 켜셔야 잘못 돼요. 뽑은 분의 사연. 네, 에어컨이 되게 있으시다면은 데스크탑을 고려해 보실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데스크탑이 순행이든 공냉이든 잘 하도록 컴스테이션에서 만들어 드리긴 합니다만, 네. 에어컨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구매를 해보니 에어컨을 아직까지 안 틀었어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네. 액세스몰에서 간단한 클릭만으로 가장 믿음직한 PC를 개태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에 달러 가치가 폭락을 했는데 네.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 종료 이후에 처음이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근본이제가 폐기된 이후에 달러 가치가 최대로 폭락한 주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이군요.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좀 지켜보셔도 되긴 합니다. 드디어 비싸 보였던 그래픽카드가 안 비싸지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PC를 굳이 겟하시겠다면은 그래픽카드가 없는 모델 사무실용 모델을 대량 구매하실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전히 예전보다 환율 방어가 잘 되고 있거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시길 바라고 문의도 귀찮다. 액세스몰에서 한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꿀팁 드렸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상한 공수표죠. 좋은 일 있을 때 또 임종린 주회장을 언제 한 번쯤 모시겠다. 근데 우리 8년 만났는데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 체포했을 때 보내고 직전에 그렇습니다. 작년 4월이었습니다. 예, 그때 빼고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밖에 없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주회장님이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뭐 아주 최근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2021년에 SPC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국회에다가 제출한 자료인데요. SPC 그룹의 계열사들 법인별 노동조합 현황을 적어놨는데 민주노총이 3군데가 있는데 던킨도너츠 지회랑 SPL 지회가 있거든요. 여기는 되게 적어요. 네. 70명, 15명 이래요. 그리고 임종린 지회장이 만든 파리바게트 지회라고 불리는 해피파트너즈 지회, 피비파트너즈 지회. 네, 나 맨날 틀려. 이게 이제 300명 정도 되고 원래 훨씬 많았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 줄어든 과정은 예전에 그 사실에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고 나머지 모든 노조는 다 한국노총 소속이고 회원수가 조합원수가 엄청 많습니다. 단위가 달라요. 파리클라스 3,700명, SPL 1,000명, PB파트너즈 3,980명. 이 노조가 그 임종린 지회장 노조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노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죠? 노조가 있어요. 조합원이 많아요. 매우 많은 직원들이 가입돼 있어요. 근데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노조는 싸우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조는 왜 그럴까? SPC와 그 계열사 내의 한국노총의 힘이 얼마나 센 것인가? 노동조합 위에 그 상급단체가 있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식품노조고 그 위에 이제 민주노총이 있는 거고. 네, 민주노총 총연맹이 있는 거고. 네. 네. 반대로 저희가 상대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그 위에 상급 단체로 식품노련이 있는 거고. 전국식품산업노련. 네, 맞습니다. 있고 그 위에 이제 한국노총 총연맹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상대하는 건 식품노련이란 말이에요. 식품노련 위원장님이 네. 그 파리크라상 노조 위원장님이세요. 파리크라상 노조가 지금 전체 노조 중에 거의 제일 인원수가 많네요. PB 파트너스 다음이에요. 이게 큰 회사다 보니까 네. 조합원을 많이 끌어당기면 조합원이 아주 늘어날 수 있고 많은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 노조가 있으면 그 회사 노조의 지회장은 상급 노조의 위원장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아니십니다. 현재는 파리크라상 노조는 다른 위원장님이시고 네. 그 박가병 위원장님이셨는데 그 박가병 위원장님은 현재 식품노조 위원장님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뒷얘기를 좀 하자면 SPL 산재 사망 사고가 났을 때 당시에 박가병 위원 이거는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네, 박가병 위원장님이 총연맹 한국노총 총연맹 위원장 선거 출마 준비하셨었는데 한국노총 총연맹 위원장 선거 출마 준비를 하셨는데 예. 이제 산재 사망 사고가 나고 내부에서 그 노조 간의 그 노조 파괴 작업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노총이 재판에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제 속된 말로 니네 집이나 간수 잘해라 이러면서 이제 출마를 못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리스크가 큰 사람이구만. 네, 이러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 총연맹의 위원장까지 바라볼 정도의 그런 위치와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이 아예 그 SPC 내에 완전히 다 대다수로 장악을 하고 있고 네. 제가 회사 내부 사람에게 들은 바로는 그 당시에 박가병 위원장님이 그 파리크라상 노조 위원장이실 때 임원회의에도 들어가셔가지고 임원회의요? SPC 임원회의요? 네, 상무급 정도의 발언을 하실 수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야, 겁나 민주회사네요. 노조 위원장이 임원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독일 아니에요? 모든 노동조합이 바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요 뒤에 좀 더 얘기를 할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노조 파괴 관련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관련해서 이제 증거 자료들이 지금 검찰에서 내고 있는 자료 중에 보니까 저희를 비난하기 위한 그 기사가 났는데 당시에 박가병 위원장 이름으로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번에 압수수색하고 증거자를 찾아보니까 박가병 위원장님은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회사가 다 기획을 하고 회사가 다 그 기사를 써서 그 언론사에다가 줘서 내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박가병 위원장이 인터뷰한 것처럼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아, 이거 작년에 법원에서 한번 다뤄진 네네. 적 있었던 문제죠. 그렇죠. 검찰이 알고 이거를 보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사망 사고가 SPL에서 난 다음에 한국노총 노조가 민주노총 노조를 비난하는 성명 같은 것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법원에서 사실은 한국노총의 입장문인 줄 알았는데 한국노총 노조의 입장문을 회사 측이 몰래 써줬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어요.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밝혀졌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정도로 회사와 노조가 한 몸이 돼서 끈끈하다. 한국노총 노조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때 심지어 그 검찰의 오해를 피하려고 한국노총이랑 사측이 싸웠던 것처럼 약속대련식 서류를 만들고 이랬다는 내용도 있지 않았나요? 제가 갑자기 얘기해봤으면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제가 8년치를 듣고 왔어요. 어제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8년의 역사를 되짚고 왔어요. 네. 왜 기업과 노조가 붙어가지고 사고를 은폐하는데 서로 팀 플레이를 할까? 어떤 노조는 그러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리고 이건 진짜 좀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그 전체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이 SPC 내 한 1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대략 13,000명 정도 되는데 한국노총 측에서 무슨 명절이나 뭐 기념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마다 SPC 그 파리바게트 롤케이크를 선물로 줍니다. 기프티콘을 날립니다. 그러면 13,000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13,000명한테 롤케이크를 선물을 하는 거죠. 그거 15,000원에서 한 25,000원 하지 않아요? 비싸요. 그러면 명절마다 조합비가 회사로 페이백 되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어머! 그러네. 계산해 보면. 아이씨, 큰 숫자야. 네. 억 단인데? 가만히 있어봐. 억 단이에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10,000원씩만 잡아도 명절마다 1억 3천씩 회사로 페이백이 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10,000원보다 비쌀 것 같은데요. 네. 롤케이크. 왜냐하면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월급에서 조합비를 냅니다. 그 조합비 중에 1년에 만 얼마는 회사로 돌아가는데 그 방법은 그 회사의 빵을 노조가 삼으로써. 그렇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노조가 구매해서 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옛날에 한 막 9년 전, 10년 전인가? 그 알실에서 네. 그때 회사가 월급으로 돈 버는 방법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죠. 빚이 많던 시절에 은수미 시장하고 같이 맞습니다. 했었죠. 네네. 네. 그냥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익을 쉐어하는 공동체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노조와 회사가. 임종린네 노조 말고 네. 한국노총 노조는. 네. 근데 1년에 한 번만 할까? 명절이 2번이고 뭐 예를 들어서 창립기념일에도 준다. 뭐 예를 들어 치면 최소 3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임종린 지회장은 민주노총이다 보니까 그때마다 가거나 어디 행사에 가거나 뭐 저 체육대회 뭐 이런 거 있으면 찾아가거나 그러기도 좀 그래. 그래서 실제로 매번 뭘 주는지는 몰라. 그죠? 맞아요. 하지만 발견한 흔적은 있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기프트콘으로 주니까 다 눈에 보이죠. 그죠. 기프티콘 받는 게 소문 안 날 수는 없어요. 그게 가입 홍보 어떤 에? 그거예요. 뭐 한국노총 노조를 가입하시면 진짜요? 롤케이크를 드립니다. 막 이런. 그럼 롤케이크 15,000원으로 잡았을 때 명절 3번에 13,000명이면 너무하잖아. 1년에 5억 8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 제가- 무시할 수 없다. 네. 제가 순수한 사람인 것처럼 굴지는 말아 보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뭐 패션 업체, 뭐 자기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업체에 입사를 해요. 직원이 많죠?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 파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진짜 핫한 템인데 다 안 팔리고 남은 게 있다. 그러면은 직원들을 단체로 태워가지고 가서 팔고 그런 것도 해요. 그렇죠. 명품에서도 많이 하고. 2월 상품 할인. 네, 스파 브랜드에서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직원들, 회사 이름으로 직원들한테 직접 해요. 그죠. 그래서 리즈너블하게 충분히 싸게 해줘요. 근데 노조 이름으로 이러면 아주 비도덕적이죠. 거기에 노조까지 끌어들이면 안 되죠. 회사가 직접 하면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내가 뭐 샤넬이 좋아서 샤넬에 입사를 해서 뭐 고객 불만 담당 얘기하는 직원이 됐어요. 네. 이 사람한테 1년에 한 번씩 엄청나게 90% 할인 쿠폰을 준대.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회사가 이익을 취해. 전 거기까지는 자본주의에서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노조까지 필요해? 그럼 노조를 뭐에 쓰는 겁니까? 그건 사업 모델인 거죠. 물론 답은 나왔죠. 기프티콘 팔려고. 월급 1부 페이백. 근데 1년에 5억 8천이면은 벌금 1억은 진짜 투자할 만하네요. 네. 말이 너무 잔인한데요? 너무 잔인한 말이었어요. 네. 사측 노무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아니 저 정도의 벌금과 저 정도의 과징금이면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 돌려받는 페이백으로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손해 안 보고 사람이 죽는 사업장을 그냥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따라왔습니다. 아까 저 녹음 들어가기 전에 건조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SPC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예, 여기 한국노총 조합원 2021년 기준으로 세보니까 민주노총 조합원의 37배? 34배. 34배래요. 우리 방송에서 자꾸 임종린만 얘기해 주니까 네. 뭐 SPC 노조는 다 뭐 임종린이 지회장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 저 2대1은 될 줄 알았거든요. 이미지상으로, 심리적으로. 임종린 거의 개혁신당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원 3명. 네. 아니 개혁신당보단 크네요. 개혁신당 플러스 진보당쯤 됩니다. 네. 그래봐야 그 정도예요. 그럼 견제력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사실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보다는 사내에서는 견제력이 크게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지난달 말에 몇몇 군소 언론에서 뭔가 받아쓰기로 보이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5월 29일 국회에서 사고 원인 점검과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SPC 측은 국회에 노사안전협의체 구성과 노조 측의 작업 중지를 통한 합동안전점검을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전국식품산업노련위원장 박가병 위원장 한국노총의 산별노조 위원장이십니다. 이분이 SPC의 8개 공장 각 회사별 노사가 함께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공동점검을 실시하자며 확실하게 점검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는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라고 건조하게 기사에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들죠. 한국노총의 산별노조 위원장까지 올려줄 정도로 큰 한국노총 내의 노조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 SPC의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가 여기에서만 점잖게 말하고 끝낸다고? 그동안 집회한 흔적은 왜 안 보이며 그동안 인터뷰한 흔적은 왜 안 보이며 이런 국회에서 하는 번듯한 행사 아니면 왜 발언 안 했지? 심지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 공동점검 내용 모른다면서요, 사람들이, 네. 직원들이. 사고가 나면 어쨌든 그 공장에 있는 노동조합에 가장 먼저 연락을 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그 샤니나 삼립 위원장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이런 연락 굉장히 많이 왔고 뭐 당연히 알려드렸죠. 그거는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돌아온 답변들은 전부 다 거의 100%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아니 방금 저 네. 세미나 가서 민주당하고 얘기했던 이 위원장이 연락이 안 돼요? 네,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분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저도 그 세미나 갔거든요. 갔어요. 근데 어쨌든 뭐 모두 발언 정도만 듣고 뒤에 자세한 걸 논의를 할 때에는 방청이 제한되니까 나가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자리 가서 들을 수 있을 만큼 듣고 오셔서 갔는데 그 자리에 그 위원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전 그분들이 오시는 줄도 몰랐어요. 아, 기자들한테 연락 안 닿는 이 한국노총 예. 위원장님들이 네. 어떻게 오셨을까나. 근데 이제 그 삼립 노조 위원장님은 마스크 쓰고 마스크를 아예 써. 모르겠어요. 마스크 쓰시고 아예 한마디도 안 하시고 기자들이나 제가 가서 인사를 해도 명함을 안 주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일부러 안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뭐 인사를 막 하시면서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데 네. 그 뭐지 한국노총 뭐 성남 지역 뭐 무슨 의장이다 이러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성남 지역 의장인데 왜 여기 오셔가지고 뭐 하러 오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샤니노조 위원장이시고 근데 샤니노조 명함을 못 주는 거예요. 엄한 다른 직함의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아니 그렇지 않아도 민주노총 파리바게트 지회장인 걸 임종린을 보고 알았겠지. 당연히 알죠. 네, 그래서 이제 악수하면서 뭐 처음 뵙겠습니다만 인사를 했는데 저는 어쨌든 그 인사를 할 때 뭐지? 뭘 안다고 인사를 하지 했는데 샤니노조 위원장님이셨고 근데 다른 명함을 줘요? 네, 다른 명함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맞을 줄 알았나? 샤니노조 명함 주면? 그거? 그리고 전체 그 위협했어요? 네. 위협적이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그 알고 봤더니 SPC 내에 한국노총 노조끼리 모여서 이제 뭐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해서 만나나 본데 네, 한국노총 위원회 네. 이렇게 많으니까 네, SPC 노조가. 그룹 노조 협의회가 네. 있네요. 샤니노조 위원장님이 그 협의체의 또 장이시더라고요. 아, 박인수 의장님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의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와 계셨던 거예요. 이번에 사고가 난 그 네. 사업장의 그 노조. 네. 아니 샤니니까 2년 전에 사고 났던 2년 전에 사고 2년 전에 사고 났던 네네네. 그 노조 위원장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되게 뭐 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발언문을 써갖고 오신 걸 읽으시더라고요. 어머, 외부 인사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와 계열사별로 운영한 안전 관련 조직 및 인원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이제 뭐 사망사고 얘기하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가짜는 거예요. 샤니노조 위원장님이신 걸 아는 순간부터 가짜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샤니에서 돌아가신 분은 지금 기소조차 안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그 기소조차 못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 자리에 의장 역할로 와가지고 막 믿을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고 계신 거예요. 되게 좀 진짜 짜고 친다. 그냥 그런 느낌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남동 가서 울었던 의원들이 그 계엄 사과하는 걸 보는 것 같은 기분이겠군요. 예. 엄청 떨떠름한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주선한 간담회 사진 보면 임종린은 없어요. 네. 네. 그 각 바깥에 앉아 있다 나갔나 봐요. 맞습니다. 나가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나머지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기자들이 컨택하려고 해도 닿지 않았던 그 한국노총 지회 소속의 지회장 여러분들이다. 네, 위원장님들. 네.
네, 말씀도 안 하시고. 네. 그분은 가서 화내는 역할을 뭔가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분이 지회장인 곳에 근무 환경은 나아지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으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조치도 지금 안 되고 있다. 지금부터 할 걸려있다. 더 네. 황당한 이야기인 누군가가 취재를 막고 있다. 네. 이번 사건에서도 취재를 막는 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게 없죠. SPL에서 22년도 SPL 산재 사망 사고가 났을 때 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언론들이 취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JTBC인가 어디 기자님이 공장 앞에 가서 막 약간 인터뷰 저 뭐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뭐 했더니 그 경비가 굉장히 약간 거기 민주노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 대응을 유명해졌죠. 하게 나왔거든요. 딱 그런 수준이 여전하다. 그래서 그 샤니 때에는 네.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이런 게 구사대구나를 실제로 눈으로 본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세대는 구사대 못 봤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일단 산재 사망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저희 지회에서도 근조 화환을 보냈어요. 그렇죠. 예, 보내고 당연히 이제 하죠. SPL 지회에서도 연락이 와서 네. 우리도 보내고 싶어. 그래서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SPL 지회도 근조 화환을 보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다시 콜백이 와서는 이거 화환을 못 내리게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화환을 못 내리겠다고요? 네. 화환을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에 화환을 못 내리고 다시 갖고 가라고 그 앞에서 어머. 그 기사님이랑 몸싸움이 났다는 다시 거예요. 정리. 자, 직원이 돌아가셨는데 그 직원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을 하는 곳 앞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가 민주노총 지회의 이름으로 보낸 화환을 안 받는 수준이 아니라 트럭이 들어오는 걸 발견하고 뛰어가서 내리지도 못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 저희 파리바게뜨 지혜 화환은 올 줄 몰랐어서 엉겹결에 받았던 것 같아요. 뭐 폐기를 했던 거 어떻게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SPL께 오니까 아예 내리지도 못하게 몸싸움을 하는데 그거 솔직히 유가족이 나가서 몸싸움을 하겠습니까? 아니, 다른 그죠. 일 하시기도 바쁘고요. 네. 네, 아니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조합에 나와서 이제 막으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공장을 갖고 저도 같이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공장에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저는 국회의원들을 막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당연히 회사는 못 막죠. 회사는 못 막으니까 네. 노조가 나와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남아있는데 하얀색 그 작업복을 입고 문 앞에서 무슨 진짜 구사대처럼 서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는 사진이 있어요, 언론에. 흰색 작업복은 원래 공장에서 제빵 그 공장에서 입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는 보면서 약간 저거 위생 위반인데 얘기하겠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게 그런 작업복이 있는 이유는 공장 안쪽을 최대한 무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거지. 네. 밖에 땡볕에 먼지 날리는데 입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얼굴까지 꽁꽁 싸매고 나와가지고 그걸 막더라고요. 그래서 취재를 못 하고.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저희가 SPL의 산재 사망 사고를 겪어봤기 때문에 물론 대응을 하지만 저렇게까지 격하게 이게 뭔가 이렇게 과격하게 대응하진 않았는데 샤니는 왜 이렇게까지 대응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거기 국회에 갔다가 의문이 풀렸죠. 의장이니까 그만큼 대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한국노총 그 연합체 의장이시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네네. 그분이 이 수많은 계열사들의 한국노총 지회장들을 아우르는 의장 역할을 하시는 네. 분이니까 네. 그만큼의 힘이 있으셨다.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때에도 지금이랑 비슷하게 기자님들이 유가족과 연락하고 싶다 아니면 노조랑 연락하고 싶다 저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갔다 오시고 나면 어땠어요라고 이제 콜백도 주시는데 이제 어떤 기자님은 저한테 말씀하시길 이거 아무래도 이게 뭔가 가운데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아, 기자가. 네, 힘들게 유가족을 만나서 이제 그 남편분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했더니 약간 너네 지금까지 우리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뭐 왜 이제 와서 찾아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동안 어머.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장례식 때부터 누군가가 막았어요. 그래서 취재를 못해서 아주 어렵게 접촉을 했더니
유가족은 그동안 관심 없었고 우리한테 아무도 연락 안 한 걸로 오해하고 계시더라. 네, 그래서 오해하시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뭐 직접 유가족들이랑 대화를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이제 그 기자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운데서 뭐가 지금 이간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저한테 말을 전하셨고 네. 이번 산재 사망 사고에 삼립 산재 사망 사고에도 기사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 보시면 뭐 혹시 아실 수 있겠지만 유가족 인터뷰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죠. 없습니다. 네,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것도 저희 기자님들이 장례식장 찾는 것부터 한 이틀 정도를 막 장례식장 어디요? 저한테 엄청 연락 오고 하셨거든요. 자, 그럼 장례식당도 간 기자들이 있었을 텐데 네네. 거기서도 취재를 막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힘들게 가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 저한테 또 콜백이 온 게 그 언론 대응하는 상무쯤 되는 임원이 장례식장에 아예 상주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 같은 사람들 오면 바로 본인이 다 상대하면서 쳐내는 거죠. SPC의 누구 상무입니다. 네. 자기가 상구인 것처럼 해놓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도 뭐라고 말하면서 막는 거예요? 그걸 취재를 하러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유가족 인터뷰가 나오지가 않았죠. 그리고 네. 그 유가족들에게는 언론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다. 일단 네 샤니 그때 사례를 말씀하신 봤을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화환을 못 받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에 다양한 그 조의를 표하는 것 말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간 SPC 관계자들이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가 막았답니까? 본인 소개를 그 상무님 말고 또 누구라고 소개를 한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상무가 24시간 상주한다 이렇게 저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얘기도 혹시 이번 작업장에서도 들어온 게 있었나요? 작업장을 취재하려고 했을 때 막아서거나 취재에 비협조적으로 응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번에는 그 작업장을 굳이 뭐 막았다 뭐 이런 얘기는 전해받은 바 없고 그러니까 네. 이게 샤니 때가 과하게 그 노조가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삼립 때는 그 정도까지는 하진 않았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위원장들이나 그 어떤 공장 내부나 그 위원장들 노조 관련자들 다 아예 그 연락을 이제 받지 않았고 그때도 기자님한테 또 어떤 기자님한테 제가 또 전달받기로는 언론 대응 안 하기로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흥노총 측에도 언론 대응하지 마라, 받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한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샤니 때는 그 샤니 회사 간부 부장이 장례 정권을 위임받았다면서 조문 통제는 유족의 뜻이라고 통보하고 들어가 버렸대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데 네. 그 앞에 서서 누굴 들여보내고 누굴 들여보내지 말지를 했대요. 그래서 기자들도 네. 다 못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도 비슷하게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겠죠. 무슨 장례식장에 기도를 둡니까? 그쵸.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지네 부모 장례식장에도 그렇게 할 건가요? 그렇고 적지 않은 숫자의 한국노총 사람들이 이 문제에 얽혀 있다. 무엇? 진실로 정치권과 언론이 다가가게 하는 작업을 막아서고자 하면 인해장막이 필요한데 그 인해장막의 역할을 한국노총 노조의 인원들이 어느 정도는 해준 흔적이 있다. 확실히. 임종린 지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놀랬어요. 허영인 회장 재판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노조 파괴 재판. 네, 지금 1년 한 2개월째 하고 있고. 최근도 가보십니까? 저는 방청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갔습니다. 네, 어때요? 무슨 맛 나오시나요? 이게 2차 가해구나. 이런 걸 계속 느끼고 나오고 있고. 네. 그럼 뭐 몇 가지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몇 가지 사례를 좀 얘기하자면 뭐 많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SPC가 어떻게 언론 대응을 했는가. 왜냐하면 언론 대응을 했던 저번에도 한번 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언론 대응을 했던 그 상무가 그 핸드폰 자료를 한 3년치를 갖고 있어가지고 뭐 녹취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나왔던 워딩들을 몇 개만 오, 좋아요. 워딩만 설명해드리면 기자 여러분 퍼가세요. 저희가 노조가 이제 설립이 되니까 이제 언론팀이 막 대응하려고 하면서 헤럴드 경제 기자랑 대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헤럴드 경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 SPC는 한노인데 민노총의 마수가 들어왔군요. 마수?
이런 와 마수 임종민 선생.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고요. 퍼펫 마스터신가요? 아 그걸 헤럴드 경제 기자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네, 그 문자 카톡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와우. 예, 그렇게 민노총 마수가 들어왔군요. 아니 이렇게. 지금 34배 차이가 나는데 얼마나 강한 마수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마수죠. 네, 저희가 그리고 한창 투쟁할 때 네. TV조선에서 이제 기사가 나갔어요. 저희가 마치 가맹점주 망하게 한다 뭐 이런 네네, 뉘앙스의 많았죠. 기사가 나갔는데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상무가 자기 부인한테 음성 녹취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취가 뭐냐 했더니 그날 나간 그 TV조선 뉴스를 보고 허영인 회장님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그 상무에게 직접 전화해서 칭찬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테 나 회장님한테 칭찬받았어 하면서 회장님의 오금을 옥음. 옥음 네. 뷰티풀 보이스. 아 순간 무릎 뒤 말씀하시는 줄 알고. 회장님의 오금을 네, 동안이. 회장님의 오금을 오금 네. 오금을 물론 전 그것도 차고 싶겠죠. 네. 부인께 이제 공유한 그런 내용도 나왔었고. 아, 그러니까 TV조선이 늘 하던 대로 네. 민주노총 노조가 대기업의 그 건전 경영을 방해한다라는 네. 조의 기사를 내보내자 그 기사를 본 허영인 회장님이 어떤 임원을 칭찬했고 그 임원이 너무 신나서 배우자에게 전화를 해서 회장님이 칭찬해줬다라고 자랑하는. 심지어 오금을 녹취를 보낸. 어머. 직접 들어봐. 얼마나 좋았을까. 아, 그래서 수사에서 나온 거구나. 네. 녹취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 고문이 이제 막 계속 이제 언론 대응을 하면서 네. 제가 계속 인터뷰를 하니까 네. 한국노총 그 위원장 전진욱 위원장도 계속 언론 대응을 시키려고 막 이렇게 막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러면서 그 고문이 뭐라 하냐면 임종리는 넉 달 동안 훈련받고 학습받고 인터뷰하는 거니까 전진욱도 사전 질문지 달라 해서 학습시켜서 인터뷰시켜라. 버버벅 그러는 순간 그 즉시 바보 된다. 이러면서 인터뷰 공부시키라. 저는 민주노총한테서 학습받았다. 왜 뭐 우리는 저렇게 못해? 다른 학원 보내. 제가 민주노총의 다양한 연맹의 다양한 네. 지회장님들을 만나봅니다만 그게 배운 솜씨면 그거 가르친 데부터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기거든요. 그럼요. 지도 말 못하면서 누굴 말 못하게 하는 법 가르쳤냐? 제일 많이 인터뷰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죠? 회사에서 노조 지회장 인터뷰 연습을 시키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노조 지회장은 네. 회사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노조가 왜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연습하는 내용 그 녹취도 나왔어요. 아이돌 연습생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 단식을 할 때 그럼 아이돌이 네, 노조 소속이어야겠죠. 제가 단식할 때 KBS 시사 직격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다뤄줬는데 맞아요. 그 방송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방송이 나가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이제 수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 한국노총 위원장을 KBS 앞에서 삭발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지회장 위원장, 네네. 위원장이 본인이 내가 깎으면 어떻겠냐라고 누군가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회사 사람들끼리 한국노총 위원장의 머리를 깎게 하면 어떻겠냐. 라는 내용으로 이제 인터뷰. 그러면 한국노총 위원장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깎으라면 깎는 사람이라는 그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질문을 합니다. 아, 이거 근데 왜 한국노총 위원장이 삭발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검사가 질문하니까 그분이 뭐라 했냐면 공영방송인 KBS가 일방 주장만 듣고 편파 방송을 했으니 4,300명을 대표하는 전진욱 위원장이 일터를 지키기 위해 삭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걸 회사 측이 답변을 하면 노총과 노조와 내통했다는 사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사가 다시 질문을 한 게, 네. 아니 그니까 왜 전진욱 위원장이 본인 의지가 아니라 회사 지시로 그걸 해야 되냐고 이런 계속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바보 같은데? 그럼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아니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터를 지킨다는 말을 네가 왜 시키냐고. 순한 논증이잖아. 제가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딱 한 개만 더 얘기를 하자면, 좋아요. 그 상무님이 저희 노동조합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를 진짜 악마화 시키고 이러면서 네. 몇 달을 대응을 하다가 이제 계속 이게 뭔가 자료들이 나오고 우리의 주장들이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약간 이제 인지 부조하고 오셨나 봐요. 시면을 들여다보다가 네. 임종린도 글을 들여다보았구나. 아니 이게
녹취가 나와요. 녹취가 나오는데 네.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네. 음주운전을 합니다. 에? 음주운전을 해. 음주운전 한 소리가 들려요. 막 술 드셨어요가 술 마셨어. 근데 띵동 하면 하이패스 막 이래요. 네. 근데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정말 이거 워딩 그대로예요. 네. 회장은 이상한 할아버지야. 깜빵을 다녀와야 해. 삼성은 회장 부회장 감옥 다 다녀와서 법적 대응만 하지 이런 거 다 대응 안 하거든. 우리 회장님도 내가 볼 땐 이런 사고방식으로 언론과 노조를 대응하는 거 이거 진짜 문제야. 이런 말을 함께 하신 게 나왔어요. 취중진담. 우리는 이걸 탄핵 전국에서 김상국 증후군이라고 하죠. 어느 순간 광명을 찾는. 뭐야 알고 있었잖아.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그 노조 단위의 법정 투쟁이 이 사측 노무하는 임원들의 변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그 수사 기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검찰이 찾다 보면 바오로가 한 명씩 나오나 봐요. 아하. 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 한국노총 지회원들이 막 그 장례식장에서도 막아서고 공장에서 취재도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물 셀 틈 없이 막는 것 같지만 사람 마음속까지 틀어막는 건 참 어렵다. 그렇죠. 네. 여전히 뭐 34대 1의 싸움입니다만.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임종린이 마수라면 어떻게 조합원 수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 마스크 쓰고 너무 뼈 때리시는 나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나오셨다는 이 샤니 노조도 저 파리바게뜨 민주노총 지회의 3배예요. 조합원 수가. 네. 조합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무슨 마수예요. 언론인들 여러분께 이제 임종린 지회장이 하고 싶은 잔소리가 있으면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네. 제가 먼저 첨언을 해드리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저희 방송에서 진짜 다 퍼가세요. 퍼가세요. 네. 퍼가요 물결 하트. 네. 안 남기셔도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정리하시라고 최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거 퍼가신 걸 가지고 그 데스크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요. 40, 50대 데스크들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시나리오인지 바로 이해합니다. 이게 사회 문제화 되죠? 그러면 임종린 지회장은 8년 동안 이 고생을 한 대가 충분히 더 남기고 왔습니다. 본인이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반대급부로 되게 많은 직원들이 이득을 보게 될 겁니다. 이 투쟁이 성공을 하면. 네. 여기 취재에 관심이 있으신 기자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노동조합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도 제가 8년간 해온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해도 피디님도 대충 알아들으시고 이 관계를 이해하시고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난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말은 이 회사 분위기가 입을 다물게 만들고 노동조합으로서 그 노동자의 노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뀌지가 않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해 못 하시는 기자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맥락 대화긴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연락을 주시기 전에 조금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 더욱 방송을 좋겠다. 들으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너무 아무것도 사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연락을 주시면 저도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노동조합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그냥 똑같은 놈들끼리 싸우는 거 왜 우리가 다뤄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오늘 계속 얘기를 했듯이 그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왜 다른 목소리를 내는가에 대해서도 좀 왜 관심 직원 갖고 편을 안 드는가? 네, 좀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실 의문이 다 안 풀렸어요. 그리고 다른 기자분들 재밌어하면서 궁금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롤케이 5억 8천 말고도 더 다른 게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저라면 반문을 해줄 것 같아요. 헤럴드 경제 기자님은 동일기수 입사한 동기가 뻗치기 하다가 얼어 죽었는데 회사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생각보다 쉽게 하지 못하는 게 공감이라서 말이죠. 네. 그럼 저는 내일도 일할 거요? 라고 답할 기자들이 많겠죠. 임종린 주회장과 수많은 재판공장의 테크니션과 재판사분들에게 이게 위로가 되지 않을 말씀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은 전하고 싶었어요. 진짜 노무 문제에 있어 최악의 회사가 맞긴 한데 그런 회사가 존재하고 굴러갈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면 그 회사 정도면 우리나라 스탠다드에 맞아 들어가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좀 어두운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회사들도 노무 전략 이렇게 잡으면 그냥 돌아가지 않을까? 한국 사회 분위기는 그런 거 아닐까? 왜냐면 제가 벽을 느꼈거든요. 사측 노조가 이렇게 기세등등한데 이걸 뚫고 나갈 능력이 없다고? 한국 사회 전체가 어딘가에 막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논리와 무슨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한 논리와? 그래야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럼 다시 얘기할 수 있죠. 이걸 SPC의 노동자들이 깨부수면 그때부터는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에서 무너지면. 그게 쉽겠느냐. 예. 하지만 되면 큰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임종린 주회장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 제가 봐도 참 유치한 사람같이 느껴졌고 임종린 주회장도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고 늘어질 거다. 내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미 그걸 하고 있고요. 예. 몇몇 노조원들과 함께 임종린 주회장. 예,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버텨보시고 네. 곧 또 만납시다. 네. 임종린 주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